여기에 있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흡수 계수, 흡수 업섭션 코에피션트와 관련된 걸 공부를 또 하겠습니다. 자, 램버트 비어 공식이 나왔습니다. 답답하죠. 이런 공식이 나오면 답답한데 레이저, 특히 한국 책들에서는 레이저 책에서 이런 것들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더라도 대충 다루고 소위 뭉갠다 그러죠. 그냥 뭉개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제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두 선생님의 이름을 땄습니다. 램버트 선생님하고 비어 선생님, 맥주 선생님하고 이 두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램버트 비어로, 램버트 비어 이퀘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직육면체가 있는데 에너지 값을 주고 일정 부분 흡수하고 일정 부분 내놓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흡수, 흡광과 관련해서는 요 거리, 두께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설명한 공식 혹은 설명한 그 법칙이 램버트 로입니다. 그래서 램버트의 법칙은 흡광도 세포의 길이에 비례한다. 흡광도는 세포의 길이에 비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요 나온 값이 트랜스미티드 라이트의 인텐시티 값이 P면 아까 우리가 그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원래 주어진 에너지 값 인텐시티에 어떤 함수가 있을 거고, 그죠? 그 함수에 뭔가 지수값으로 표시되는 거에 길이가 있을 텐데, 그 길이로 여기선 B라고 했는데 그 길이와 관련되어 있는 공식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램버트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램버트 로라고 하고요. 자, 비어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역시 맥주 선생님이다 보니까 그런 건지 농도에 비례해서 흡광도가 결정될 거라고 했어요. 농도가 아까도 제가 농도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여기 채우고 있는 물질의 농도의 정도에 따라서 흡광도가 바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마 농도도 관련되어 있을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갈 때 무한히 작은 슬라이스로 우리가 쪼갠 다음에 요 빛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것이 어떤 크로모폼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전자의 밀도와 관련되어 있는 농도일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이 이제 흡수율이 정해져 있다면, 흡수율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면 예를 들면 한 조각 한 조각 나눌 때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20%씩,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20%씩 이렇게 흡수가 되어진다면 그것만큼 복리이자 계산하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익스포넨셜 펑션,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 중에서 자연상수 오일러 상수 2를 쓴 값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알게 되었고, 요 거리와 관계되어 있다고 표시한 요 부분을 설명하신 분이 램버트 선생님이시고, 요 비어 선생님은 농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이거는 그냥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 이게 크로모포가 9라면 요 들어간 그 어떤 9에 이펙티브한 에리아, 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 면적이 또 얼마냐를 따져서 이 전체의 부피값을 또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예. 이것이 이제 램버트 비어의 룸인데, 한번 이거를 천천히 이해도 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 한번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빛이 들어오는데 업서버가 있어요. 그래서 크로모포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크로모포로 빛이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트랜스미션 됩니다. 어떤 거는 스캐터링 될 거예요. 어떤 것이 업섭션 되고 어떤 것이 스캐터링 되느냐면, 처음에 저희 에너지 올릭스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크로모포의 입자가 갖고 있는 파티클과 바이브레이션 하는 프리퀀시가 n배수로, 정배수로 맞으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업섭션 하고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그런 값으로 이 빛의 파장이 결정돼서 들어오면 이 물질의
고유 진동수와 관계되어 있는 것 값에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그런 빛이면 스캐터링 되어서 쫓아나간다, 밖으로 튀어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트랜스미션 되는 것들은 요것이 얼마 업섭션 됐냐에 따라서 트랜스미션 되는 양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인제 화학에서는 아까 램버트 비어 로우처럼 어떤 농도랄지, 또 어떤 시료의 어떤 세포의 길이, 혹은 어떤 우리가 단위 면적의 길이, 이런 걸 통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물리학 쪽에서는 빛을 가지고 이용할 때는 사실 이 내용을 다 양자역학 쪽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업섭션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무엇인가를 받아서, 에너지를 받아서, 포톤 에너지죠. 받아서 익사이테이션 됐을 경우 우리가 업섭션이라고 하고, 그죠? 그리고 이것이 낮은 레벨로 떨어지면서 내놓는, 빛을 내놓을 때 우리가 에미션 되었다라고 하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그거는 이제 입자적인 설명을 또 하면 당구공처럼 마치 콤프턴 산란 효과처럼 이렇게 맞았을 경우에 또 튀어나가는,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제 업섭션과 트랜스미션에 관해서 우리가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크로스 섹션이라고 하는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위 면적이 중요한데, 이 단위 면적을 굉장히 작게 만들면 어떤 다 그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스캐터링 해 버리죠. 전부 다 인제 트랜스미션 해 버려서 인시덴탈 빔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리는. 예. 이게 뭐죠? 우리 스텔스 전폭기 아시죠? 그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레이더라고 하는 건 인제 우리가 레이저를 이렇게 쏴, 혹은 어떤 전자기파를 쏴 가지고 어떤 물체에서 반사되는 것을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알아내는 게 레이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레이더가 반사되지 못하도록 인시덴탈 빔이 전부 다 이 크로스 섹션 요 로우 값에 보다 더 적게 만들어 가지고, 이 스텔스 전폭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뭐 벌새라고 하나요? 그 조그마한 새 있잖아요. 요만한 새, 고 새보다도 더 이 단위 면적이 작은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그런 거를 말할 때도 우리가 이 absorption coefficient, 램버트 비어 이퀘이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어 램버트 로우를 우리가 인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육면체 혹은 직육면체를 무한히 작은 값의 값으로 미분을 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미분. 그리고 여기에 면적은 A입니다. A 값이고, 여기 들어가는 빛의 인텐시티는 Ix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어떤 값이 또 튀어나오겠죠. 네. 그리고 요것들을 나중에는 적분을 하면, 요 단위 면적을 굉장히 얇게 썰어 놓고 요것을 적분을 해서 쭉 합치면 어떤 크로모포의 면적 혹은 부피가 되겠죠. 고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요 그 하나의 밀입 면적을 굉장히, 단위 면적을 굉장히 조그맣게 슬라이스해서 미분해서 굉장히 작게 가져가면 어떤 세계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작게 가져가면 전자가 들어있는 세상까지 자를 수 있겠죠?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잘라서 10의 뭐 마이너스 15승 미터보다 더 작은 세계로 들어가서 10의 마이너스 32승 정도의 세계로 들어가면 전자만 존재하는 세상까지 자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자의 밀도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면 그쪽에 포톤을 줬을 때 이 전자가 어떻게, 얼마만큼 업섭션 되는지, 익사이테이션 되는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재밌는 상상이죠. 그래서 요렇게 구해진 값을 적분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분을 하면 그 크로모포 전체의 어떤 그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값을 이렇게 적분을 해서 구했더니, 로그 자연지수 2를 쓰고 있는 로그 n, 자연 로그라고 하죠. 자연 로그 값으로 표현돼서 요렇게 표현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네. 그죠? 보시면 자연 로그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로그의 이 값이죠. 이 값에 처음에 주어진 인텐시티, 라이트의 인텐시티 분의 나중에 나온 그 인텐시티의 로그 값이 계산했더니 마이너스가 붙고, 업섭션 코이피션트라고 알려져 있는 단위 면적이나 농도하고, 단위 면적이 있고, 그다음에 농도가 있고, 거리가 있는데, 요거 세 개 값한 값하고 요 인텐시티의 비율이 같다라는 거죠. 다시요. 어떤
크로모포가 있는데 여기서 빛을 줬어요. I0만큼 여기 거리는 x예요. 여기는 i로 나왔어요, 빛이. 여기 일정 부분 흡수되고 i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흡수되는지, 일정 부분 흡수되었다는 이 흡수율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램버트 비어 공식을 이용해서 아까 유도한 공식으로 저렇게 해서 적분값으로 요렇게 해서 구했더니 로그 2를 값으로 하는 것에 요거의 비율이, 그죠? 요거의 비율이 어떤 요거의 최저 면적, 단위 면적, 요 면적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다가 로에다가 여기에 전자 밀도 혹은 농도를 곱한 값, 그리고 거리에 관련돼서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았죠. 자, 이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 2를 한번 풀어 볼게요. 2를 풀어 보면 어떻게 되죠? I 오버 I0는, 그죠? 2를 풀면 2의 마이너스 로 C X 값이 되죠. 요건 길이, 요건 단위 면적, 얘는 농도. 요 값을 뉴라고 둘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는 마이너스 뉴 X 이렇게 되겠죠. 간단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 뉴가 업섭션 코에피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생각을 해보시면 업섭션 코에피션트는 그 지수함수 2의 그래프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거리하고 관계가 있구나. 네, 거리하고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공식이죠. 이 공식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뉴값 안에, 요 뉴값 안에 아까 있었던 게 뭐였어요? 하나는 농도고 하나는 단위 면적인데, 이거는 뭐 어떤 크로모포에 갖고 있는 고유 면적이 되겠죠. 요 농도는 전자 밀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자의 밀도 혹은 전자의 성격 중에서 사실은 전자의 프리퀀시가 이 값을 결정을 하죠. 왜? 우리가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잖아요. 이 진동수가 전자의 진동수, 전자가 어떤 레벨에서, 여기가 N1번의 레벨, 여기가 N2의 레벨이면 전자가 여기서부터 그라운드 스테이트다가 요 N의 1이나 N의 2로 익사이테이션 되잖아요. 그 익사이테이션 될 때 관여하는 팩터는 진동수죠. 다시 말해서 파장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 파장분의 1, 요거 결국 파장이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파장과 관련된 공식으로 환원을 하면 요 어떤 레이저의 파장값이 결정되면 업섭션 코에피션트는 그 크로모포의 거리와 상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것이 업섭션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